네, 대기업의 규제 완화와 핵심 쟁점 사안인 출자 총액 제한 제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난 10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 간 그리고 전문가들 간의 첨예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을 출신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지난 10일 공청회가 있었다는데 출총제에 대한 논란은 그 자리에서도 물론 있었겠죠. 예, 당연하지요. 예, 아직 국민들 가운데도 여기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회 공청회 얘기 좀 해주시죠. 이 출총제에 대해서 일단 그 기본 개념부터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출총제라는 게요, 대기업 집단, 소위 재벌이라고 하죠. 네. 이 대기업 집단 및 그 대기업에 속한 이제 소속사들이 일정 이상의 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제한을 둔 게 이제 출총제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출총제가 사실은 지난 IMF 때 우리가 이제 겪었지만 과도하게 이런 재벌사들이 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었고,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거뒀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효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네.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있고, 서로 간에 좀 조금 간에 뭐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 이런 규제를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네, 이 출총제라는 것이 지난 1987년에 도입이 됐다가 예. 그 뒤에 또 한 차례 폐지가 됐고 다시 또 부활됐고 이렇게 이제 폐지와 부활이 반복됐는데 예. 그때 당시 이유는 뭐였던가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특이한 제도라고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재벌사라고 부르는 이제 대기업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대기업 집단들의 특성이라는 게, 이제 서로 간에 연계를 해서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기업의 규모를 키우거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형태이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IMF 시절에는 사실 과도한 상호 간의 출자 때문에 네. 문제를 일으켜서 분명하게 이제 도산한 기업들도 있고 그때 이제 심각하게 이제 구조조정을 했었지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문제점들 여러 가지 이제 해결들을 해왔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차제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한 마당에 뭔가 경쟁력을 키우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이제 봐야 한다. 네. 그래서 출총제가 사실은 실효성이 전혀 상실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보자, 앞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출총제라는 것이 좀 전에 이제 김 의원께서 설명했듯이 재벌이라고 하는 이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이제 출자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인데. 예. 자, 이런 제도를 만약에 없애면은. 예.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출총제를 아주 원래 개념부터 좀 들여다보면은요. 이 출총제가 적실성을 만약에 계속 갖고 있으려면요. 출자를, 더 이상 이제 출자에 대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제가 적실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적실성을 지금 갖는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유수의 기업들 중에 STX 조선, 한진에너지,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데가 이런 출총제 규제를 받고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24조나 규제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대는 물건 이제 9조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단체도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대기업 봐주기의 어떤 규제 개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규제에 걸려서 삼성이 출자를 더 이상 못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출자까지는 24억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예. 현대 같은 데는 구조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 우리나라 이 규제에 걸려 있는 기업들이라는 게 4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예. 이런 소리라는 건 이제 말이 아니고요. 예.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영역으로 사실 그 출자를 해서 뭔가 이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예. 중소기업들도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이제 출자 총액 제한이라는 게 없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했는 제도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현재는 사실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정말 우리가 무언가 강권해야 할 정도로 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로서는 무언가 이런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드려야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 이제 주장 가운데 출총제를 만약에 폐지를 하면은 예. 앞으로 있을 이제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예. 대기업 자본들이 이들 인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예. 되면 경제력의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반대적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건 뭐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IMF 때도 봤지만 이런 기업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어려우면 쓰러지는 거는 뭐 사실인데 예. 그 중에서도 정말 경쟁력 있는 알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기업들이 쓰러졌을 때 외국에 헐값으로 팔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제 우리가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제값을 사주고 인수하는 게 훨씬 좋지요. 우리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요. 예, 예. 바로 여기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출총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출총제의 어떤 뭐 제한들을 좀 완화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 인수하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 지금 이게 출총제와 맞물려 가지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제 MB 악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있거든요. 예. 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도 지금 상당히 첨예해 보이는데 예. 지금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용어부터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예.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고요. 예. 금산분리 규제 개혁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예. 이 금산분리 규제라는 것이 생긴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예. 그 192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무언가 이제 기업들이 잘못되니까 예. 이 대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고, 예. 그 은행이 잘못되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지요. 예.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이게 사실 리스크를 걸고 주식들을 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은행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냥 은행에 돈을 넣는데 기업이 부실하니까 은행이 부실되고,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되니까 이제 돈을 떼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하고 기업을 일정 정도 분리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생긴 게 금산분리, 금산을 분리하겠다는 이제 규제입니다. 예. 당연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해왔고요.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한 10% 정도로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이제 갖는 거를 이제 제한해왔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왔느냐? 4%로 규제해왔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네. 예, 예. 근데 이 4%가 왜 4%로 해왔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해왔다는 것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이 가장 큰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그건 뭐 이제 공지의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큰 효과를 본 건 또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우리나라 규모가 커지면서 반드시 손질을 해왔어야 돼요,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놓치다가 지난 IMF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IMF를 맞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이 부실화에 됐잖아요. 예.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무언가 이 은행들이 부실화된 거를 국내 자본이 이거를 흡수해 줬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흡수해야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자본의 여력을 가진 건 기업밖에 없는데 네. 기업이 4%로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유수의 금융자본들한테 다 뺏긴 거죠. 예. 참고로 우리나라 7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이게 이제 08년 9월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네네. 국민은행이 58.3%, 네. 신한은행이 54%, 하나은행이 68%, 그 제1은행은 100%.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미은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데는 100%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차제에 네. 여러 가지 지금 막 국제 금융이 막 중대하게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면 우리 이제 은행들도 사실 안전할 수는 없어요.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언가 최소한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뭐 요 정도까지 금산분리 예. 규제는 갖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네. 주장하는 거는. 지금 지금 설명은 금융자본이라든지 산업자본에 분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만 예.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국내에 있는 산업자본이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게 금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질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시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의 수준이라는 게 네.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이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예. 우리가 뭐 무슨 뭐 전 세계 중간 정도 아니면 전 세계 과도하게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예. 이게 10%까지 규제를 그러니까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는 아주 격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어쨌거나 야당하고도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협의 과정은? 그러니까 저는 이 협의라는 게 네. 사실 지금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게 은행마저 재벌 줄래 예. 이런 이제 슬로건에 입각해서 네. 일종의 이제 대국민 선전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야당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재벌한테 은행 줄래라는 이런 정말 슬로건이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10% 수준이라는 거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네. 당당하게 설명을 드려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한나라당이 무엇을 잘못해 왔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번 반성을 하고 100번 게을렀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을 구해야 됩니다. 네. 그럼 뭐 구호를 하나 만드시죠, 뭐. 아니 뭐, 이 부분은 예, 은행마저 뭐 외국 줄래 뭐 이렇게 당연하지요.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우리가 주장하는 소위 금산분리 규제 개혁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금융 주권을 정당하게 한국의 자본들에게 일정 부분 넘겨줘서 우리나라의 금융을 전 세계적인 소위 경쟁력을 갖는데 토대를 갖추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오늘 아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금산분리 완화 그리고 출총제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 양천구 을 출신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